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동서지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려나요? 그러면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흥미가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는데 유독 시끄러운 사건이 있죠. 하루 온종일 나오는 그 뉴스를 보다 예전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도대체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저수저 거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런데 그거를 무슨 흙수저라느니 금수저라느니. 아유, 하여간 장난이랍시고 하는 말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말이야. 야, 아유, 그냥 그거 농담을 하는 소리지 너는 뭘 그렇게 열을 내냐? 다들 그냥 별뜻 없이 하는 말이잖아.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 그게 우스갯소리라고? 그래, 우스갯소리 좋지. 그런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수저 타령할 동안 왜 노력을 안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 아니, 나보고 뭐라고 했더라? 나한테는 동수저라고 하더라고. 동수저라서 여러모로 참 애매했을 거라나? 애매해서 나라도움은 못 받고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그게 말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네들이 왜 평가를 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사람들이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분류를 나누어서 자기를 칭하기도 하고 타인을 칭하기도 하는 저 수저라는 말 말이에요. 저는 그중에서 동수저에 속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수저라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수저 운운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 그거 결국은 부모님 깎아내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저를 운운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전 동수저 맞겠네요. 저희 집은 너무 못 살지도 그렇다고 너무 잘 살지도 않은 그냥 딱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집안 역시 그랬죠. 자고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살아야 크게 일 안 생기고 평탄하게 사는 거야. 옛날 어른들 말씀을 떠올리고 그걸 생각해서 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대화가 안 통할 리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남편과 저는 인간적으로 많이 닮아 있었기에 저는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아 결혼을 했어요. 삼형제 중 첫째,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너 조심해. 요즘은 시누이들보다 더 무서운 게 동서들인 거 알지? 결론적으로는 여자들끼리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말 옮기고 하는 거 생기잖아. 진짜로 항상 그걸 경계해라 이거야. 뭘 그런 걸 다 따지고 살아. 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다들 그냥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서로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야. 아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엄마, 얘가? 너 주연이 얘기 못 들었어? 주연이 걔 자기 형님이랑 사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유산 문제로 당사자인 자식들보다 며느리들이 더 으르렁거리고 싸웠대잖아. 아이, 물론 주연이 걔가 오죽 드세? 걔가 자기 남편 몫은 잘 챙겨왔다고 하는데 아이, 무튼 너도 항상 경계하라고. 동서가 둘이나 되잖아. 남편 밑으로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들 2명 다 의전원을 졸업한 의사인 와이프를 만나 결혼해서 살고 있었죠. 시동생들도 그럼 직업이 의사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동생들은 의사와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시동생 둘 다 이공계 계열을 졸업한 뒤 의사의 꿈을 안고 의전원에 덤벼들었지만 현실과 부딪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시동생 둘 다 의전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동서들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했죠. 아무래도 제 밑으로 있는 동서들 둘 다 의사이다 보니 저보다도 제 주변 사람들이 염려 섞인 말을 많이들 했었어요. 생각을 해봐라. 의사들이면 어지간히 콧대 놓고 할 텐데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 좋아. 이 따위로 나가면 네 동서들이 너를 얼마나 호구로 보겠냐? 너 내가 20대 때부터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 관상 싹 다 맞춘 거 알지? 네가 무슨 점쟁이야? 아유, 웃겨 정말. 아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어머 얘 좀 봐. 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네가 너희 동서들 사진 보여줘서 내가 봤잖아. 딱 답 나와? 아 이것들 보통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아니 너는 대체 뭘 믿고 이러냐? 초반에 기죽지 말고 잘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 주변 지인들의 말에도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냐고 했죠. 믿는 구석이라. 여러분도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한테 믿는 구석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였죠. 아이 어디서 네 형이 말하는데 말을 툭툭 끊기는. 당장 숨 넘어가는 말 아니면 상대방 말 듣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꽤나 고지식하고 억척스러운 저희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애초부터 그런 분은 아니셨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저 밝게 웃고 유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동생들이 코올리게 시절에 시아버님과 사별을 하셨고 그 뒤로 쭉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삼형제가 큰 사고 없이 자라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철두철미한 교육 덕분이었죠. 워낙에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셨고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것에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물론 그게 어렵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딱히 저와는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상도만 잘 지킨다면 어려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도 동서들이 저한테 선을 넘을 뻔한 걸 시어머니가 바로 단박에 잘라버리신 일도 있었거든요. 아차, 형님 죄송해요. 저랑 동서가 직업이 같다 보니까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저랑 막내 동서만 아는 이야기를 했네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내용인데 죄송요. 죄송요? 하여간에 둘째 동서라는 건 은근슬쩍 저한테 말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수는 무슨? 둘째 동서라는 게 아주 야가 빠진 여시 같은 계집애였거든요. 의학 용어를 쓰는 건 기본이고 스페인어로 그렇게 대화를 했었어요. 동서랑 막내 동서 둘 다 어린 시절에 스페인에서 지냈던 게 우연히 맞아떨어졌었는데 영어는 대충 제가 알아들으니 자기네들 둘이 저를 무시할 언어로 스페인어를 택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시시덕거리다가 저를 흘끗 보고 소근거리고. 여러분도 저게 뭔지 딱 아시죠? 야, 걔네들 의사 맞아? 의사들은 머리 좋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째 하는 짓이 중학생 애들보다도 못한 것 같냐? 아유, 무슨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다 유치해. 친구 말이 딱 적합한 표현이지 않나요? 세상에. 그 나이 먹고서 중고등학교 시절 못난 것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것도 의사라는 동서 2명이 그러고 있으니 그저 한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동서들의 모습을 한심하게 보는 건 우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동서들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그 앞에 고소를 던지셨죠. 두툼하고 낡은 고소를 말이에요. 자고로 모국어부터 잘하고 나서 외국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 둘 다 너희 형님 앞에 두고 스페인어로 쑥덕거리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모국어도 하는 모양인데 어디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 아유 어머니 저희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형님 앞에서 그런 거겠어요? 그냥 저랑 동서가 서로 공통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건데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너희 둘이서 공통사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했건 설마 하니 그 나이 먹고 너희 형님 따돌리려고 한 것이든 간에 일단 저 고서 먼저 읽어보라고. 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영어 먼저 가르치겠다고 제대로 걸음마도 못 된 애들 영어 교육 시키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한번 읽어봐라. 시어머니가 내민 고서는 당연히 동서들 둘 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늦게 그것들이 제게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시어머니는 동서들의 가짜는 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저는 통쾌한 마음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동서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죠. 그 어려운 의학 용어에 그 어려운 스페인어까지 아는 사람들이 왜 한국말로 된 책을 보고 이렇게 놀라? 동서들 의외로 이쪽에는 약하구나.
형님까지 왜 그러세요? 아까 저희가 그런 거는 둘째 형님 말대로 나쁜 뜻 가지고서 한 말 아니라니까요. 형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야말로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나랑 어머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겠네. 근데 내가 어머님 말씀 끝났으니까 동서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나도 어머님 말씀에 동의하거든. 동서들이 아무리 오해하는 거라고 해도 말이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스페인어고 외국어가 필요하겠어. 의학 용어야 동서들 업이니까 내가 할 말 없다만. 아, 그리고 나도 스페인어 할 줄 알아. 내가 쓸데없이 공부 욕심이 많아서 이래저래 잘 배우고 다녔거든. 퀘스로 퀴노시 키코스. 한국어로 내가 뭘 모르겠니 어린 것들아 라는 저 말을 제가 스페인어로 해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를 앞에 두고 스페인어로 쑥덕거리던 동서들의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나서 바로 고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멋들어지게 읽어내려가 주었네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운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학창 시절만 해도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후회했었는데 성인이 돼 보니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동서들은 툭하면 저를 이겨먹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었어요. 1년에 두세 번 보는 건데도 저렇게 안 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어 발악하는 모습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렇듯 저는 단호하고 호랑이같이 무서운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안심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게 이것들은 큰형 내가 해외로 나간다는데 공항에도 안 와. 하여간 싹퉁머리들하고는. 그놈들 자기네들 큰형 아니었으면 대학은 어떻게 다녔을 것이며 결혼은 또 어떻게 했겠어. 하여간에 우리 장남이 고생만 한다. 해외 나가는 거 정말 괜찮겠니? 아유 엄마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집사람도 같이 가잖아.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가서 반년만 일 보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네 안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만 너희 둘 다 타국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저희는 남편 일의 특성상 반년을 해외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굳이 당신이 배웅을 해주시겠다면서 직접 운전을 해서는 저희와 함께 공항으로 오셨었죠. 시동생 부부 4명 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솔직히 제 입장도 시어머니 입장과 같았어요. 시동생 둘 다 나이 터울있는 우리 남편이 먼저 취직해서 등록금에 용돈까지 뒷바라지 해줬던 건데 잘 다녀오라는 문자 하나만 덜렁 보내놓고 만 것이 좀 별로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걱정을 하나를 안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걱정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한참 하고 난 뒤에야 출국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걱정이다. 참네. 당신은 또 엄마 걱정하는 거야? 엄마는 당신이랑 내 걱정하고 당신은 엄마 걱정하고 내가 아주 못 산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애들도 다 한국에 있는데 뭘. 잘 지내고 계실 거야.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언제나 굳건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었으니 저희 부부가 없는 반년 동안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년도 아니고 고작 6개월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것이 저한테 방패막이었던 시어머니를 변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저희 부부가 해외에서 일을 보고 들어와서 처음 갖게 된 시댁 모임 날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다 거실로 좀 나와서 앉아봐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어머니 식사는요? 국 식을 것 같은데. 너는 뭐 밥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었니? 아이 그거 국 좀 식으면 어떻다고? 시어미가 말하는데 말에 토를 달어. 그냥 두고 나와. 식은 국을 먹든 따신 국을 먹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한테 뭐 화나신 게 있는 건가 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죠. 우선은 시어머니한테 더 호통을 듣기 전에 거실로 나가 앉았어요. 저는 뭐 시어머님이 당연히 예전처럼 올해도 잘 지내보자는 덕담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말인데 뭐랄까요? 시어머니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기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월급 받는 순서대로 서열을 정하려고 한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혼자서 아들 셋 키우면서 돈에 의해서 움직였고 악착같이 살았어.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나 대신해서 우리 집안 재정적으로 큰 기둥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큰애, 너 불만 없지? 예? 어머니, 저는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 형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죠. 월급 많이 받는 순으로 집안 서열 정리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맞지, 어머니? 하여간 여시 같은 년. 누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런 말을 한 걸까? 월급을 많이 받는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는 그 말 안에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담으신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하시면서 저를 콕 집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표정 관리 똑바로 하라는 말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게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인지 시어머니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는 뭐가 당황스럽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잘 주워 들으면 그럴 것 없는 거 아니겠니? 둘째가 하는 말 그대로야. 둘째랑 막내는 내가 한 말 잘 이해한 것 같은데 큰애 너만 왜 이해를 못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세요? 아까부터 왜 그러시는 건지 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뭘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계속 이렇게 짜증만 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것만 대답하는 것 좀 봐봐. 네가 그러면 네 동서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아유, 됐고. 나도 다 생각에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좋게 들었으면 좋겠네. 너희 부부 셋 합산해서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기여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장으로서 권한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나 세상 뜨고 나서 너희끼리 투닥거리지 않게 여기서 정리하자. 나는 첫째라고 해서 뭐 더 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큰애, 알겠니?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됐고 시끄럽다라는 말을 하며 제 말을 듣지 않으시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걸고 넘어지시며 선언을 하셨죠. 월급을 많이 받는 순으로 집안 서열을 정하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뭐 해결되는 건 아니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셋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월급 받는 순으로 서열을 정하라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제가 저리 맞받아치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목부터 얼굴까지 벌게지더니 제게 소리치다시피 하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뭘 큰애 너만 걸고 넘어졌다는 거니. 너야말로 어디서 지금 시어미가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지를 않나? 표정도 개떡같이 짓고 앉아있고 말이야. 네가 이러는데 네 동서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네가 이러니까 내가 돈 갖고 서열을 정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아유,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됐다고. 나는 너랑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고집을 부리시면 끄떡도 안 하시는 분이지만 그 과정까지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적어도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그 이유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라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도 동서들에게 물든 건 아니신 걸까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둘째 동서가 아주 여우 같은 기집애라고. 그 기집애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제게 개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너 뭐하니? 얼른 부엌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만들지 않고. 저는 제가 지금 뭘 들은 건가 했어요. 그러면서 둘째랑 막내 둘이서 막 눈짓을 주고받는데 이거는 뭐 중학생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차서 그것들한테 따지다시피 하고 물었어요. 지금 나한테 너라고 한 거야? 너라고 했는데? 어차피 형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 난다고 해봐야 고작 한 살 차이인데 내가 너한테 굳이 형님 존칭까지 써갈 필요가 있겠니? 어머님 말씀대로 월급으로 서열 정하면 당연히 의사인 내가 너보다 월등히 높을 텐데. 둘째 동서는 저 말을 시작으로 돈도 자기네 부부랑 막내네 부부가 더 잘 버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 옆에 막내 동서 역시 신난다고 떠들어댔죠. 아주 개차반 같은 것들 둘이서 쿵짝이 잘도 맞더라고요. 솔직히 둘째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안 그런가? 너랑 나도 고작 2살 차이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입으로 치면 둘째 형님이 첫째고 내가 둘째겠네. 너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니? 둘째는 물론 막내까지 저한테 너너거리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월급이 높아서 자기네들이 저랑 제 남편보다 높은 서열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배고프다는데 먹을 걸 당연히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가 한번 화나기가 무섭지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부엌에서 저는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그것들에게 줄 것을 냄비 한가득 담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둘째와 막내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죠. 그와 동시에 두 여우년들 입에서는 깨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나왔고 시어머니는 물론 시동생들까지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보 빨리 물이라도 갖고 와. 너 미쳤니? 미쳤냐고. 제가 동서들한테 끼얹은 건 까나리 액젓과 된장을 한 냄비 가득 푸른 물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서 지랄 발광을 떠는 그것들한테 이야기했죠. 너희 둘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입에서 아주 똥구렁내가 나서 말이야. 똥은 똥으로 덮어야 그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뭐? 똥? 이게 진짜 너 정신 나갔니? 뭐 하는 짓인데 이게? 너희같이 정신 나간 것들이랑 말하려면 나도 정신줄을 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1살 차이니까 반말로 해도 되지 않냐고? 그건 내가 허락을 했을 때지 싹수 없는 년들아. 너 다시 말해봐.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짓거려 보라고. 저는 그러면서 두 동서들 얼굴 하나하나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부라렸어요. 시동생들 역시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자기네들 와이프 옆에서 헛구역질이나 해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노발대발 하셨고요. 이게 정말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워온 거야? 어디 어른이 턱하니 있는데 집안에서 쌍욕을 짓거려. 아이고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하나 없어. 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니? 대체 반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뭐요? 돈 버는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고요?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렸길래 어머님이 이러세요? 정말로 제 성격 같아서는 진짜 똥을 싸질러서 그것들 얼굴에 쳐발라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간신히 참고서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이 뻗치는데요. 그 와중에 둘째 기집애가 입은 살아난 건지 저한테 겁도 없이 덤비는 거 있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하는 것 좀 보세요. 아주 개처번이라니까요.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형님 자리 지키겠다고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갔던 그 점쟁이가 한 말이랑 딱 맞죠? 참 대충 보니 이제야 대충 답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만들고 물을 들인 건 역시나 그 두 여신년들이었어요. 동서들 둘이서 시어머니를 두고 장난질을 친 것이었죠. 마침 그때 타이밍 좋게 저희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남편은 자기 눈앞에 보인 상황에 개거품을 물다시피 했어요. 형, 형수 머리에 무슨 문제 생긴 거야? 아, 이 꼴을 보라고. 이거 다 형수 혼자서 집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야. 알아? 아, 형,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형수 때문에 우리 집사람 놀란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런 멍청이 같은 놈들이 또 있을까요? 시동생이라는 것들은 저한테 한마디 못하다가 오냐 오냐 해주는 자기 큰형오니 제 남편한테 형수가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면서 제가 혼자서 미쳐 날뛰며 갑자기 집안을 뒤집어 엎은 걸로 몰아갔어요. 제가 저기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바로 제 할 말 해버렸죠. 서방님들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쩌면 그렇게 네 명이서 똑같은 말을 할까 모르겠네요. 꼭 짜고 치는 것처럼요. 왜요? 제가 너무 맞는 말 했어요? 네 명 다 아무 말도 못 하시네. 아, 뭐야 대체? 엄마,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야, 이거 뭔데 너희가 얘기해봐. 너희 형수가 혼자서 갑자기 이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야? 솔직히 말해. 다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가 이야기해줘야겠네. 아까 어머님이 며느리 셋만 따로 불러 모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월급 많이 받는 순으로 집안 서열을 정하자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분 아니라는 거.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셋을 불러 앉히시고는 월급 많은 순으로 해서 집안 내 서열을 정리하라고 하셨고 그랬더니만 동서라는 것들 둘이 우리 부부가 제일 돈 못 벌지 않냐며 단정짓더니 나보고 너너 소리 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서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뭘까? 동서들이 뭘 가장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다가 준비해서 준 것뿐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서방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래도 제가 대뜸 혼자서 미친년 널뛰게 한 거예요? 아니 형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 네가 지금 사람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렇지. 너희 형수가 혼자서 이럴 리가 없는 사람이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그대로 저벅저벅 걸음을 옮겨 자기 남동생들 2명의 뒤통수를 차례로 갈겼어요. 소리만 들었을 때는 시동생들 눈알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남편은 아주 거세게 시동생들 머리통을 갈겼어요. 그리고는 그것들한테 제 명함을 자기 지갑에서 꺼내 던져버렸죠. 시어머니한테도 직접 쥐어드리고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도 더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이야기라기보다는 분노의 외침에 가까웠겠네요. 어디서 이것들이 개판을 치고 있어. 뭐? 월급 받는 대로 뭐를 어째?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판단하실 분 아닌 거 나나 너희 형수나 뻔히 아는데 뭔 짓거리를 한 거냐고. 너희 형수 아니었으면 나 이번 일도 틀어질 뻔했고 너희 대학 등록금도 못 댔었어. 알아? 다 너희 형수가 도와준 거라고. 이것들이 말이야.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그냥 호구 등신으로 보이지. 그리고 남편이 내민 저의 명함을 받아든 나머지 식구들은 명함과 저를 번갈아 가며 보았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하셨죠. 왜냐하면 남편이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사실 시동생들 대학 등록금부터 시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결혼 자금을 대준 게 저였어요. 남편은 일찍부터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동생들을 챙겨온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괜히 시댁 식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그냥 남편 주머니에서 그 돈을 준 걸로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보기에도 자기 식구들이 하는 짓이 역겨우니까 모든 진실을 밝힌 것이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통곡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셨어요. 아휴,
내가 정신이 드디어 나갔나 보다. 아이, 내가 노망이 났나 봐. 내가 정신줄을 놓고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려서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시어머니는 연신 저 소리를 내시면서 나중에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이미 집안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죠. 노모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자기 와이프인 저는 손아래 동서들한테 너 소리나 듣고 있었으니 남편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이미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자기 남동생들 머리통을 툭툭 치며 이야기했죠. 남편이 그렇게 화나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네요. 뭐? 돈을 못 벌어? 너희들 4명 작것들이 버는 것보다 너희 형수가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 어디서 사람을 뭘로 보고 판단을 해? 아,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네. 정말 이러는 건 아니지. 야, 너 이야기해봐. 네 형수가 뭐? 형수가 내 식구한테 죽을 죄 진 거야? 내 식구가 한 거는 그럼 뭔데? 아주버님,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왜 자꾸 저희 남편 머리를 치시는 건데요? 그럼 제가 재수 씨 머리를 칠까요? 그래 볼까요 그럼? 그럽시다 그럼. 오늘 집에 경찰 다 부르고 어디 한번 끝장을 보면 되겠네. 당신은 가만히 있어. 형, 그게 아니라.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를 냈죠. 그 와중에 둘째 동서녀는 자기 남편 챙긴다고 까불거리고 하여간에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제 직함을 밝혔어요. 명함 봤으니까 알겠네. 이 사람 자기 사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큰며느리가 자기 사업 운영하는 사람이라고요. 재수 씨들 뭐해요? 아까처럼 계속 검색해봐요. 너희는 또 뭐하냐 뭐해? 검색해보라고. 너희들 형수가 어떻게 일을 했나? 저는 사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특허를 받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특정 산업 내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원래가 제 성격이 굳이 남들한테 떠벌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나를 무시당하게 만들 줄은 몰랐네요. 저는 사업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사업하는 일인 거고 일과 관련된 사항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일하느라 지친 기색은 분명 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묻어날 테니 말이에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힘든 감정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일상에서는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딸로, 평범한 친구, 그리고 평범한 며느리로 있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정말 형님 회사라고요? 뭐야 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라니. 동서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저희 회사를 서치해보았죠. 그런 거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고요. 제 회사의 정체를 안 동서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역시 시어머니한테 직접 제 회사가 평가되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신 안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시더니만 벅벅 찢어버리셨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내가 정신이 나갔어. 둘째랑 막내가 나를 데리고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한다는 말이 큰애 제가 너무 드세서 성준이 네가 앞길이 막히는 거라고. 그나마 둘째랑 막내가 네 안사람 기꺼끌 팔자니까 집안에서 둘째랑 막내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큰애 기가 눌릴 거라고 해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아이고 미안하다 큰애야.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미안해. 엄마, 그러면 겨우 그 점쟁이 말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엄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대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예? 내가 일이 엉켰던 건 그냥 내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지 그게 왜 집사람 탓이겠냐고요. 세상에,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가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집안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것은 의사인 동서들의 꿰매 넘어가시면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동서들은 그저 저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동서한테 물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가서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무슨 어머님 한 분 두고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냐고? 그랬더니 동서들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 자리에서 동서라는 것들이 하는 대답을 들으셨다면 기가 차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을 거예요. 동서들이 하는 대답은 너무나 유치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너무 건방지잖아요. 뭣도 없는 집에서 시집온 여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하질 않나. 뭐 얼마나 잘났다고 고귀한 척 하는 척.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왜요? 그러게 형님이 우리한테 알아서 기면서 비유 좀 맞춰줬으면 좀 좋아요. 도대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동서의 대답을 듣고서 저 인간들은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이거였죠. 제가 자기네들 비위 안 맞추는 게 싫었단 거예요. 동서 둘 다 자기네들이 의사라는 걸 무슨 특권층인 것 마냥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동서들 입장에서는 감히 서민 따위인 제가 자기네들한테 비위 맞추려 들지 않고 되려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야? 고작 그것 때문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어머님 속을 그렇게 새까맣게 태운 거야? 참나. 공부만 잘했다지 대가리에 들은 게 없는 것들이네. 대가리에 뭐가 들었니 대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날 시동생 두 놈들은 저희 남편한테 작살나게 깨졌어요. 동서들은 저한테 작살나게 깨졌고요. 그래도 동생들이라면 늘 끔찍이 아꼈던 남편인데 자기네들 와이프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었으니까 시동생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었나 봐요. 하다 엄마까지 속이고 싶었냐? 엄마 약점 알고도 그거 가지고 엄마를 휘두르려고 했어. 그 점집 어디야? 아니지. 그 사기꾼 놈들 어딨어. 연락처라도 내놔. 이 망할 것들 내가 당장 고소할 거니까. 아주버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벌일게요. 제발요. 재수씨. 재수씨 하는 거 보니까 그것들 사기꾼 맞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를 겁먹게 한 그 점쟁이도 가짜였어요. 점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동서들이 괜히 점집 가서 거짓말해달라고 무속인분한테 부탁하면 무섭고 혼날 것 같으니까 아예 역할 대행으로 사람을 구해서 시댁으로 그 배우를 오게 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눈치가 빨라서 그걸 딱 알아챈 거죠. 엄마 방에 뭐가 더 있겠네 그럼. 재수 씨들이 말 안 해주면 내가 찾으면 돼요. 아주버님 잠시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찢어버린 부적 외에도 분명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안방에 들어가 이곳저곳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들어가서 안방을 헤집다가 찾아낸 부적만 해도 10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한 구석에 점쟁이 명함을 떡하니 발견한 것이었죠. 남편은 그 명함을 찾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가짜 컴퍼니입니다. 거기 가짜 선녀신당 아닌가요? 전화 신호음이 얼마 안 가서 연락을 이어졌고 진실은 순식간에 드러났어요. 남편이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했거든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통화를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신호음이 갈 때마다 얼굴 빛깔도 사색이 되어가던 두 동소녀는 그 업체가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산송장 같은 표정이 되었어요. 일단 전화를 하자마자 알게 된 건 그곳이 점집이 아니라 웬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사실이었죠. 남편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침착하게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을 칭하며 그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예, 도라이 선녀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요. 혹시 점서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유쾌하시네. 잠시만요. 우리 라이 배우님 찾으시는 거 맞죠? 라이 배우님이 요즘 단가가 올라서요. 3시간 기준으로 단가가 15만 원이거든요. 점사분은 연계하실 테니까 미리 상대방 쪽 정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보세요?
저렇게 허무하게 무당의 정체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리고 만 것이었죠. 너무나 허무했어요.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시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나쁜 동소년들은 시어머니가 장남인 저희 남편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계신 걸 이용해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네들 멋대로 시어머니를 휘두르려 했던 것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형, 우리 집사람이 어쨌든 형수보다 한 살 어리잖아. 형보다는 8살이나 어리고. 그러니까 생각이 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내가 우리 와이프 대신해서 사과할게. 형수 정말 미안해요. 그래 형. 형수 저도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야, 개수작들 부리지 마. 너희들 지금 이러는 거 진심 아니잖아. 내가 너희한테 빌려준 돈 달라고 할까봐 그거 쫄려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야, 됐으니까 사과하지 마. 재수 씨들도 이 사람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로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 부부 패거리가 한 짓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동생 두 놈들한테 빌려줬던 돈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시동생 둘 다 저희 남편한테 빌려간 돈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시동생들이 사과를 하려고 태도를 바꿨던 건 저희 부부가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너희 같은 것들은 내 동생도 아니야, 알아? 야, 너희 와이프들 둘 다 돈 잘 번다며. 그럼 내 돈 필요 없을 거 아니겠어? 돈 당장 갚아. 그리고 너희 4명 다 다시는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이 싹수 없는 것들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어른이 가지고서 장난질이야? 형, 당장 그 몇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갚겠어? 어? 아유,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오해한 거 있으면 풀고 하자고. 어때? 오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너도 솔직히 양심 있으면 네 와이프가 네 형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난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고 막내 너한테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이달 안으로 돈 갚어. 안 그러면 나도 경찰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은 시동생 부부 4명한테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접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달 안에 빌려간 돈도 갚으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저희 부부한테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시동생 부부 내외를 뒤로 한 채 저희는 집을 나섰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형님, 저희 병원이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도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 말씀 좀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에 계속 독촉 전화가 오니까. 막내 동서는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빌려갔던 돈을 자기네 친정에 이야기해서 진작 돈을 갚았는데 둘째 동서 부부가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친정이 사실 넉넉하지 않다면서 동서는 묻지도 않은 자기 친정 재정 상황까지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도 없는 것들이 해외여행은 어떻게 갔겠냐면서 프로필 사진을 해외여행 다녀온 걸로 해둔 둘째 시동생에게 욕을 한 바가지 부었어요. 그러면서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둘째 동서 병원에 계속 독촉 전화를 넣었죠. 나중 가서는 둘째 동서 내외가 저한테 찾아와 싹싹 빌기까지 했었어요. 형님, 저희 여행 갔던 건 결혼기념일 맞춰서 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약해뒀던 거라 취소도 못해서 간 거라니까요. 저희 시간 좀 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빌고 나서 뒤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래? 나한테 빌지 마. 아무 소용없는 걸 왜 해? 이건 자존심 안 상해? 나는 동서한테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서방님한테도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우리 남편한테 돈 갚아요. 그 잘난 의사가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이면 뭐해? 이 인간이 덜 돼서 이 모양인데.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가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동서가 빌어도 시동생이 빌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둘째 동서내외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필요 없다고 하며 그 인간들을 내보냈어요. 결국에는 둘째 동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차 팔아서 저희 남편한테 돈 갚더라고요. 그 뒤로 한 1년 동안 정말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것들 4명이 시어머니한테 찾아가 사과도 하고 저와 남편한테 찾아와 연신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올해까지 그렇게 계속할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자기네들이 저지른 값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물론 사과를 계속한다고 해도 이전처럼은 지낼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혹시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동서와의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 하나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말고 받아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려해준다고 생각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참지 말고 받아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노트북을 덮을게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에 스트레스 날리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